시대는 전국. 아직 천하는 그 끝을 모를 때였다. 카나가와 산중에는 숫구이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평소에는 아무도 없지만 겨울만 되면 일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숯을 굽는 것이다. 산기슭 마을에서는 내려오지도 않는 괴짜들만 모여 사는 곳이었다. 어느 날 그 작은 마을에 아가씨 한 명이 도망쳐 왔다. 산샘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왔다며 누군가에게 습격당해 혼자 도망쳐 왔다는 것이었다. 새하얀 옷에 맨발, 머리는 산발이라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을 정도의 몰골이었다. 손발이 얼음장같이 차고 눈이 풀려 있었기에 숫구이들은 황급히 여자를 오두막 안으로 옮겼다.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지만 여자는 벌벌 떨기만 할 뿐이었다. 얼마 후 겨우 안정을 찾은 아가씨가 간신히 털어놓은 이야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아가씨가 살던 마을에 영주를 저주하기 위해 산재물을 바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들어온 건 이번 달 들어서였다. 이미 몇몇 마을은 습격을 당해 전멸을 당했다고 한다. 의심스러운 이야기라 아무도 진지하게 믿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마을에는 불온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닷새 전 아가씨네 마을에 기묘한 가면을 쓴 일행이 나타났다. 마을 한가운데에서 액막이 의식을 하라는 영주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영주의 편지를 가져온 일행의 대장 같은 사람은 촌장에게도 경계를 풀기 위해서인지 무언가를 건넸다. 무얼 건네줬는지는 아가씨도 보진 못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촌장의 태도가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한다. 마을엔 돈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꿈을 꾸었고 마을 전체가 소란스러웠다. 형용할 수 없는 질척질척한 무언가가 마을을 삼키는 꿈이었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꿈. 그런 꿈을 꾼 것도 한둘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 거의 대부분이 그 꿈을 꾸었던 것이다. 이건 분명 가면을 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기묘한 의식과 관련된 것이라 여겨 촌장은 마을 바깥쪽에 머무르고 있던 가면 쓴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이변은 시작된 것이었다. 앞에서 걸어가던 촌장과 몇몇 젊은이가 갑자기 마을 사람들 눈앞에서 사라졌다. 새까만 안개 같은 것이 무언가를 소리내 먹고 있다. 곧이어 관솔불에 비친 것은 굴러들어온 촌장의 목이었다. 어안이 벙벙하던 마을 사람들은 곧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 후의 일은 떠올리고 싶지도 않다고 아가씨는 말했다. 산속으로 도망친 아가씨는 등 뒤 마을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절규에서 길을 막고 산속을 이리저리 헤맸다고 한다. 눈을 먹고 늪의 물을 마시며 기어이 숫구이 마을까지 왔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아무리 보아도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산길이 눈에 파묻히기 전에 산기슭 마을에 전해야만 한다. 숫구이들은 아가씨를 짊어매고 산을 내려왔다. 촌장은 괴짜지만 성실한 숫구이들의 말을 믿어주었다.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 마을에 들여보내서는 안 됩니다. 영주님한테도 보고하시고요. 숫구이들은 신신당부한 후 아가씨를 맡기고 돌아갔다. 적어도 이상한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면 마을은 괜찮을 것이라 믿으며. 다음 날 겨우 자기네 마을로 돌아온 숫구이들은 경악했다. 가면을 쓴 수상한 자들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도망치려 해도 지친 그들에게는 그럴 힘조차 없었다. 그대로 잡혀 바라만 볼 뿐. 마을은 이미 구했어. 니들한테 속지 않아. 숫구이 중 가장 나이 많은 남자는 그렇게 말했다. 그 순간 이상한 자들의 대장인 듯한 사람의 안색이 바뀌었다. 누구를 마을에 데려다 준 거냐? 숫구이는 그 박력에 놀랐지만 허세를 부리며 대답했다.
니놈들이 덮친 마을에서 도망친 아가씨를 데려다 줬지. 이 어리석은 놈! 이상한 자들의 대장은 숙구이의 말을 막고 노성을 내질렀다. 내 놈들이 이끌어다 준 것은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이다. 숙구이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귀신이라니 믿을 수가 있겠는가? 거짓말 마. 네 놈들 따위 말은 안 믿어. 내 놈들, 이런 겨울산에서 평범한 아가씨가 어찌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 그 말을 듣자 숙구이들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 아가씨는 당연히 이미 죽은 몸이었다. 눈은 보았느냐? 몸은 생기가 있더냐? 숙구이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듣고 보니 이상한 점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상한 자들의 대장은 계속 말했다. 사람들이 몰살당한 마을에서 개중 깨끗한 시체가 있으면 안에 들어가 몸을 조종해 다음 마을을 덮치는 것이다. 마을 중에는 악령을 막으려 부적을 붙인 곳이 많아 인간의 모습을 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처럼 마을 안으로 이끌어줄 다른 인간이 필요한 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숙구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그 누구 하나 말이 없다. 황급히 상기승 마을로 향하려는 숙구이들을 가면을 쓴 남자가 말린다. 이미 늦었을 게다. 이틀도 더 지났으니 이번에도 막지 못했단 말인가? 애석하다는 듯 그렇게 중얼거렸다. 마지막으로 그는 숙구이들에게 이 땅을 멀리하라고 말한 뒤 아무 말 없이 마을로 향했다. 다시 귀신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숙구이들은 단지 멍하니 거기 서 있을 뿐이었다. 이 마을에 관한 기록은 향토 자례관 지하서고에 잠들어 있는 북코크 산송기에 남아있을 뿐이다. 마을 거주자는 아무도 없었다. 누구 하나 남김없이 호련히 사라진 후였다. 개도, 고양이도, 소도 말도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여기저기 둘러붙은 핏자국만이 여기서 무언가가 일어났음을 알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싸운 흔적은 없다. 허나 고여서 딱딱히 굳은 피를 보아 알 수 있듯 분명히 살해당한 흔적은 남아있었다. 시체도 없이 단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이 지방을 다스리던 영주에게 전해진 보고에 적힌 것은 이것뿐이다. 아마 도적에게 살해당해 살아남은 사람은 끌고 가고 시체까지 끌고 간 것이라 여겨진다. 전국시대의 산속 작은 마을이 사라지는 일 자체는 그리 드문 게 아니었다. 허나 제대로 된 진상이 밝혀진 일 또한 없었다. 숙구이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어느 집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렇게 두 분이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치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는 주의사항을 적은 메모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냉장고는 닫습니다. 전기는 끕시다. 화장실은 왼쪽. 할머니를 걱정한 할아버지가 적어둔 것이다. 할아버지는 항상 함께 있었지만 가끔씩 구청이나 병원에 약을 받으러 가야 했다. 할머니와 함께 가면 제 시간에 갈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혼자 가야 했다. 혼자 있는 할머니가 걱정이 되었지만 밖에 나오지 말 것.
이라고 현관에 써두면 얌전히 기다려 주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물론 현관엔 밖에 나오지 말 것이라고 붙여두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청에서 볼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소나기라 우산을 준비해두지 않았다. 그런데 구청 앞에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깜짝 놀라 할머니에게 달려갔다. 할머니는 비가 와서 마중 나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혼자서 구청까지 올 수 없었던 할머니의 상태가 호전된 것 같아 몹시 기뻤다. 우산을 들고 펼쳐 할머니와 같이 쓰려고 했다. 그런데 옆을 보니 할머니는 사라지고 없었다. 우산을 들고 펼치려고 위를 본 건 한순간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다. 불안한 생각이 들어 급히 집 앞으로 달려갔다. 아니, 무슨 일이래요? 할아버지가 집 앞에서 본 건 할머니가 구급차에 옮겨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임자! 임자!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임자, 눈을 떠봐요. 할머니는 임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선생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왜 우리 임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까? 저 어르신, 저희가 왔을 땐 이미 죄송합니다. 일단 병원에 가시죠. 아이 세상에. 세상에. 할아버지는 너무 슬펐다. 임자. 지금까지 메모를 남기면 지켰는데 왜 집에서 나왔을까? 아주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할아버지 내외와 친했던 옆집 아주머니가 이야기해 주었다. 사고 직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빨래를 거두기 위해 마당에 나왔는데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집에 나왔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근무하고 있을 무렵 할머니는 비가 오면 역까지 할아버지를 맞이하러 갔었다. 그래서 비를 보고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우산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다. 몇 달 후 할아버지도 병으로 숨을 거두었다. 할머니의 우산과 함께 묘에 자고 있다.